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드디어 영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려 그 영국에 거주한 지 6.5년 만에 받은 소중한 영주권인데요. 진짜 제 핸드폰에 카운트다운 그 시기가 있을 정도로 제가 엄청나게 기다리던 소식인데 이렇게 접수한 지 4일 만에 바로 결과가 나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 영국의 그 첫 1.5년은 그 워홀 비자로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 5년은 각각 두 군데 회사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취업 비자로 5년을 채워서 영주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파트너나 아니면 남편의 도움 없이 온전히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따낸 영주권이기 때문에 더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영국 영주권이 뭐 취업 비자로 5년만 채우면 누구나 다 나온다 이렇게 해서 엄청 공평한 영주권이라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 5년만 채우면 주는 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5년 동안 취업 비자로 버티는 거 정말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영국 취업 비자가 엄청 치사한 게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취업 비자 받을 때만 그런 직장이 필요하고 뭐 1년 반이나 2년이 지나면은 그 취업 비자가 개인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직장을 잃으면은 실업급여를 주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영국의 취업 비자는 그 회사가 나에게 스폰서를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회사가 내 그 비자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에서 내가 해고되거나 아니면 내가 그만두면 2개월 안에 그 영국을 떠야 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내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고가 됐다고 치면은, 아니, 해고당한 것도 서러운데, 새로운 집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를 또 떠나야 한다니,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5년 동안 파리목수처럼 계속 불안하게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직장에서 힘든 시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 만나던 영국인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배우자 비자를 받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약혼을 사실 한 거기도 하고요. 비자를 받으려고. 그래서 보통은 시청 결혼식을 하고 거기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 그 가족 비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국 결혼식은 조금 복잡한 게 이 시청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결혼식을 하겠다라고 노티스를 내야 돼요. 그래서 이 노티스를 내면은 그 정부에서 이 기간 동안 노티스를 내는 기간 동안 이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시간을 줘요. 되게 예스럽죠. 예전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카운실에 제가 우리가 결혼하겠다 노티스를 주러 가기 바로 전날에 일찍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확 뜨거워지면서 결혼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옆방에 있는 파트너, 게임하고 있는 파트너한테 가가지고 우리 내일 레지스트리 가지 말자. 나 비자 다른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그 이 노티스를 취소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그 남친이랑 지금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조상신이 도와준 건지 몰라요. 제 얼굴에 제 얼굴 찰싹찰싹 치면서 그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라고 말해준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배우자 비자를 받지 않고 제 힘으로 취업 비자로 5년을 채워서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취업 비자로 있으면은 제약이 엄청 많은 게 이게 잘리면은 바로 2개월 안에 떠야 된다는 점도 있지만 영국은 사실은 연봉을 그렇게 1년마다 많이 올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2, 3년 만에 한 번씩 이직을 해서 연봉을 확 뛰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연봉을 확 올릴 수 있는 기회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를 해주는 곳을 당연히 찾기가 힘드니까 이직이 어렵겠죠? 그래서 남들은 2년마다 이직을 하면서 막 1,500만 원, 막 2천만 원씩 이렇게 연봉 올릴 때 저는 첫 회사에서 3년 그리고 그 다음 회사에서 2년 있느라 이직 사이클이 조금 남들보다 조금 적어졌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두 번째 회사에 이직할 때 연봉을 확 올려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잡긴 했지만 그래도 취업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직을 잘 할 수 없는 점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왜 5년을 채우기가 그렇게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워홀로 왔을 때만 해도 나 취업 비자만 받으면은 정말 소원이 없겠다. 난 진짜 영국에서 평생 충성충성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취업 비자를 받고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의 그냥 시작일 뿐이고 더 큰 문제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비자를 사실 받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입사만 하면 비자를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해서 워홀 비자를 사용해서 취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취업 비자를 해주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일단 비용이 1,000만 원은 넘게 드는 거는 둘째 치고 영국 정부에서 영국인과 그리고 EU 그 유럽 국가인들을 뭐 우선 채용하는 거를 선호해 가지고 그 영국 정부 사이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습니다."라고 공고를 30일 동안 올리고 그 공고에 맞는 영국인과 유럽인을 못 찾았을 경우에만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올리는데 그 HR이 채용 공고를 잘못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기다리는데 또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저는 취업 비자가 거의 한 2, 3개월만 있으면 나올 줄 알고 그때 한국을 조금 안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당장 한국에 가야 하는데 비자 처리 중이라서 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 마음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회사에 엄청 따져가지고 그때는 워홀 비자에서 한국 비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무조건 신청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따져가지고 비행기 값도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한국에 다녀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그렇게 드디어 비자를 손에 쥐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헤드가 퇴사를 하고 새로운 헤드가 들어왔는데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팀의 구조를 인하우스에서 에이전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하우스는 그 여러 명의 마케터가 고용이 돼서 직접 계정을 운영하는 형태고 에이전시 형태는 그런 인하우스 마케터가 많이 필요 없고 그리고 인하우스가 전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관리자 한두 명만 있으면 사실 팀이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인하우스 팀이었는데 에이전시 구조로 바꾸겠대요. 그때 저희가 그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4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말을 안 해줬지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새로운 사람의 미션이 저희 4명 중에 2명을 자르는 게 미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말을 대놓고는 하진 않았지만 저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 잘리겠구나 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 눈치를 채고 한 명은 이미 도주각이 서가지고 오퍼를 받았어요. 그 친구는 영국 여권이 있어가지고 쉽게 이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 이직하겠다라고 하니까 회사에서 갑자기 이직하는 곳에 연봉을 맞춰주겠다면서 그 친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회사에서 킵하기로 결정이 났구나라고 우리끼리 다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4명 중에 3명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자리는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또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죠.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했어요. 결정권자들을 다 찾아가가지고 나 여기서 잘리면은 그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어떤 점을 기여할 수 있는지, 제가 아시안 채널에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를 진짜 새로운 사람들한테 자기소개를 하면서 엄청나게 어필을 했어요. 이렇게 어필을 하고 저는 우울증이 와가지고 2주 병가를 쉬었죠. 지금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나라를 떠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주 동안 병가를 쉬고 돌아오니까 저를 되게 아끼는 마케팅 디렉터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저를 아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시간을 내줘가지고 항상 너부터 챙기라고 너의 포지션은 당연히 지켜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엄청 다정하게 말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 와중에 나머지 2명이 대충 눈치를 챘겠죠.
그 다혜는 병가를 갔다 왔는데도 마케팅 디렉터가 다혜를 1대1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한 명은 못 나가게 붙잡았으니까 나머지 두 명은 대충 눈치를 챘겠죠? 그래서 한 분은 이직을 하고, 그리고 한 분은 아예 다른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직장에서는 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년을 버티고 또 운 좋게 자리가 나서 지금의 회사로 이직하게 됩니다. 지금의 회사도 저를 찾기 위해서 거의 6개월이 걸렸다고 했었어요. 사실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럭셔리 패션에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회사에 들어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즐겁게 일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데 엄청나게 나르시시스트인 거예요. 저랑 똑같은 레벨인데 그분은 시니어 매니저 타이틀을 요구해서 시니어 매니저로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너랑 걔랑은 동일한 레벨이니까 동일하게 일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야망이 있으셔가지고 빨리 헤드가 되고 싶어가지고 저를 자꾸 자기 윗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일이 퍼포먼스 마케팅인데 임원분께서 아 퍼포먼스 마케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거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저한테 대충 흘려들은 거를 막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초대하지 않았는데 에이전시랑 그런 미팅에 다 들어와요. 뒤에서 저의 막 평판을 막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완전 멘탈이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막 숨도 못 쉬게 막 진짜 울면서 이렇게 취급받으면서 내가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남자친구랑 약혼을 한 거였어요. 그 배우자 비자를 받아서 빨리 이 회사를 떠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약혼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랑 헤어지고 지금 회사에서 남아서 영주권을 받은 게 정말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이 한 말로 본인이 망해서 결국에는 자진 사퇴를 하고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동료들이랑 일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자인정을 받아서 얼마 전에 또 승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승진한 얘기는 또 다른 영상으로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고 위기도 겪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면서 진짜 완전히 멘탈이 나갈 것 같은 날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드디어 영주권이 나와서 저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 그 영주권이 나오면은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이직을 자유롭게 폰 받을 필요 없이 이직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영주권이 있으면은 이직을 훨씬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당분간은 지금 회사에 있을 예정이라서 영주권의 혜택은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유를 누릴 수 있든 없든 일단 자유가 있다는 게 중요한 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세요. 안녕!